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정치 토크 종횡무진 이 코너를 맡고 있는 이진곤입니다. 오늘 서성교 교수님 모시고 저 제목은요. 오늘 건 조국 장관 거짓말 안 할 때도 있나?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국 그 장관 거짓말 안 할 때도 있냐, 이거는 뭐 제가 뭐 단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지금 또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조국 장관이 전번에 말이죠 무제한 무슨 뭐 간담회 기자간담회 그 다음날 또 청문회 이런 걸 거쳐서 자기가 전부 모른다 아니다 했던 게 자꾸 이거는 저 모르는 게 아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다 하거나 아니면 저 아니다 했던 게 이건 맞는 거다 뭐 이렇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저부터도 어떤 도대체 조국 저분은 말이지 거짓말을 아주 일삼아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가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다. 그게 대학 교수 시절 또 참여연대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했고 이야기했던 내용들, 또 서울대 법대 교수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또 민정수석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또 최근에 와서 이제 법무부 장관 내정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 간담회,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그 했던 말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불리할 때 했던 이야기들, 나는 잘 모른다, 뭐 또 관여를 안 했다, 또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설사 알고 있었더라도 묵인 내지 방조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본인이 몰랐다고 했던 것은 명백한 대국민 거짓말이고 국회에서는 위정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지금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8시 반쯤 그 도착해서 주차장에 도착해 있다가 한 30분 기다렸다가 조 장관이 이제 출근하는 걸 보면서 월요일 날 이제 출근 아주 월요일 날 출근할 때는 또 새로운 기분으로 출근했을 텐데 출근하자마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이 현직 법무장관입니다. 현직 법무장관을 압수수색할 때 자신 없이 그러니까 확실한 혐의를 확실히 잡고 들어간 게 아니고 뭐 막연히 생각하고 의심만 가지고 들어간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휘하 기관인데 휘하 기관이 본인의 상관한테 쉽게 말해서 이제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칼을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과 증거가 있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검찰이 초창기에 한 30여 곳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한 달여 전에 했는데 조금 일찍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또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도 빨리 해야지 증거 인멸이 안 되고 그 증거에 따라서 조국 장관의 관여 정도가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는데 상당히 조금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왜 본인에 대한 수사부터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검찰로서는 또 현직 그때는 물론 이제 지명자 시절이겠지만 그때부터 어쨌거나 법무부 장관 지명자니까 그 이후에 이제 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이거는 역사상 후무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무한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검찰도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정말 강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했지만은 결심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출국하고 난 다음에 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시점에 아무래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시간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도 또 검찰로서도 사실은 이게 크게 보면 이거 대통령의 휘하 기관들이거든. 정부 예. 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는 또 해야죠. 아무리 검찰이. 그래서 아마 이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조 장관이요. 이를테면 이제 뭐 언론에도 났는데 그 서울대학교 그 뭡니까 공익 인권법센터 예. 여기 이제 두 자녀가 다 거기서 인턴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났는데 셀프 뭐 발급이다 이렇게 나니까 화를 내면서 말이지 딴 건 정말 이건 못 참겠다 이랬다는데 글쎄 왜 이런 식으로 근데 왜 언론들이 그걸 못 해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컴퓨터에 누가 거짓말 자료를 입력시켜 놨나? 예. 아무래도 예. 조국 법무부 장관도 거기 센터에 센터장을 했고 예, 예. 또 센터에서 연구 교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그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예. 본인이 이제 은사인데 예. 그분이 센터장을 할 때 한인섭 예, 교수? 한인섭 예, 예, 예.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예. 맡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센터장을 할 때 아들과 딸이 인턴을 했고 예. 또 본인이 도와준 그 모 교수의 아들이 또 음. 인권법센터에서 예. 인턴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위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도둑이 재발되린다는 말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오히려 닥치니까 그 반발 심리로 본인이 사실 아닌데 이걸 고발하겠다 말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명백하게 증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인섭 그 당시 센터장도 나는 그런 거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당시에 거기 근무했던 모든 사람이 다 아무도 거기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그 자료가 조 교수의 PC에서 나왔어요. 예. 그럼 사람들 뭐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조국 교수나 조국 교수 부인이 예. 자기 컴퓨터에서 음. 지난번 동양대 예, 표창장 예. 받듯이 위조를 했던 것 아니냐, 또 아니면 편집을 했던 것 아니냐, 셀프 발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고소나 고발을 한답니까? 누가? 그게- 예? 그런데 조국 교수는 이제 법무장관 됐으니까 고소 고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익숙해진 모양인데 이럴 때일수록 말이죠. 자신은 말을 안 하든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참 사실은 이 조국 장관이 말이죠. 또 뭐냐면 이를테면 하나 예죠. 자기 아버지가 경영했던 고려종합건설 예. 나 거기 관계없어 이사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 이랬는데 서류에는 보니까 등기 이사를 2번이나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거짓말 이런 건 거짓말 아닙니까? 보통 이제 기업이나 국가기관에 등기 이사를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예. 최소한 자기 주민등록 등본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전 같으면 신원증명서 같은 예, 거를 다 예.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야지 그거를 법원에다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서류들은 대부분 본인만 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서류를 떼고 제출했고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등기사 한 바가 없다. 이거는 그냥 몰랐던 게 아니고 예. 이건 명백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저기 검찰에서 아주대, 충북대 두 군데 로스쿨 여기 예. 아마 아들이 이제 여기 지원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럼 거기 또 이화여대 여기는 이제 그 딸이 또 고려대 할 때 같이 지원했던 예. 곳이고 여기도 지금 입학 서류를 다 지금 챙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검찰이 그냥 아무데나 대한민국 검찰은 뭐 힘이 좋아서 아무데나 가서 막 그냥 내놓으면 다 내줍니까?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유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러면 조국 장관은 그럼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검찰이 정말 무법 검찰이다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지금 기억이 차라리 안 난다 하든지 나는 아니다. 아닌 것은 나는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도 계속 말이죠. 장관직은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장관으로서 이제 뭐 그 모범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죠. 정말로 본인이 정당하고 문제가 없다. 음. 그러면은 본인이 검찰 지휘권을 발휘해 가지고 예. 검찰총장한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예. 조사를 중단하라. 예. 뭐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본인이 뒤에서 물러서서 뒷공문을 빼면서 검찰을 뭐 너무 하고 있다, 뭐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그냥
자기 핑계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허위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해놓고도 이를테면 예컨대 키스트 예. 출입증 말이죠. 예. 근데 이 출입증을 여럿씩 할 때는 왜 출입증이 그런데 뭐 3주인가 뭐 인터넷 하는데 출입증 가지고 한 게 이틀인가 뭐밖에 왜 없느냐 이러니까는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럿씩 할 때는 한 사람 출입증으로 그냥 다 갖다 하는데 키스트에서는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그런 적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자신이 그럼 그 옛날에 했던 말에 대해서 이건 내가 말을 잘못했다든지 뭐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그냥 자기 말이 잘못된 것이 나오면 그런 데 대해서는 그냥 슬 넘어가 버려요. 예, 아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조국의 딸이 조국 장관의 딸이 3주간 인턴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간의 인턴 활동을 했고 예. 또 한 주간은 해외 봉사차 양해를 예. 얻었다라고 인사청문회 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죠. 그 인사청문회 때는 음. 사실상 그 인사청문회 팀들이 이런 자료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답변 자료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가기관인 키스트에서 국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발적으로 5일밖에 인턴을 하지 않았고 인턴 증명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조국 장관의 이 진술이 거짓말이었고 예. 두 번째로는 이 자료를 가지고 대학 입학 때 또 대학원 입학 때 사용했었으면 이것도 공문서든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저기 서 교수가 말씀 잠시 하셨습니다만 청와대가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를 살짝 비운 사이에 했다는데 청와대 반응이요.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장관은 장관대로 자기 할 일 하고 이러는 거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청와대가 입장이 없어서 됩니까? 그러면 장관을 기어이 임명했을 때는 이걸 모르고 임명했습니까? 이런 논란 속에서 임명해놓고 지금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이래도 되는 일입니까? 이게? 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정할 당시에 청와대에다가 조국 장관 후보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내정을 했으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검찰 쪽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전에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한 위법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이 불법 위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판에 넘겨져서 판사의 판결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 손에 당시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돌이켜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은 잘못 말했구나, 이 부분은 거짓말을 했구나, 이 부분 내가 몰랐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국민 앞에 또 언론 앞에 이 부분은 제가 정언을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위법 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검찰 조사와 나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마 저분이 지금 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이제 만약에 혐의가 나타나서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기소가 되더라도 아마 대법원까지 가자 이럴 사람 같아요. 예,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법원 최종심까지 판결이 나려면은 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 국가적 혼란, 국민적 분노는 어떻게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저분은 정말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분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볼게요.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 말이지 뭐 나경원 그 아들 문제 뭐 또 저 황교안 아들 문제 뭐 이런 걸 자꾸 들어가지고 특히 나경원 아들은 뭐 이중 국적 아니냐 뭐 자꾸 시비 걸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당 측에서 그럼 사자 특검하자.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 그다음에 조국 아들 딸, 그다음 황교안 자녀, 그다음에 또 뭐 나경원 자녀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당연히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 국민을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이 없는 근거가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나 황교안 대표가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면
자기들도 명백한 사실적 근거가 있으면은 예, 특검을 해야지. 해가지고 그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밝히는 게 이 사태를 관리하고 국면을 정리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서 민주당 민주당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특검 받는데 민주당이 못 받겠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건 확실히 좀 태도를 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